요즘 보면 어떤 모임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어떤 모임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교회를 아주 깊이 들여다본 연구를 통해서 이 공동체 성장의 비밀을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꼭 종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 동호회, 심지어 우리가 사는 동네까지 모든 공동체가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과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비밀 공식 같은 게 정말 있긴 한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교회 성장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부흥과 쇠퇴를 가르는 특징들을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의 건강검진 사례를 통해 마지막으로 공동체 성장의 진짜 열쇠가 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교회 성장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바로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놓은 아주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이죠. 이 연구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작은 조사가 아니고요. 무려 1,300명이 넘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성장한 공동체랑 반대로 쇠퇴한 공동체 사이에 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부흥의 해부학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성장하는 교회들한테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14가지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14가지 전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아주 명확하고요. 그냥 큰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작은 소그룹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구성원들한테 그냥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맡긴다는 점이었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권한 위임의 효과는요.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52%. 성장하는 교회의 절반 이상이 모두가 힘들었다는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쇠퇴의 징후인데요. 성장하는 곳과는 완전히 반대로 쇠퇴하는 곳에서는 8가지의 뚜렷한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 둘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미래 세대에 투자할 때 다른 한쪽은 과거의 방식에만 얽매여 있고요. 또 한쪽이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다른 한쪽은 끊임없는 내부 갈등으로 그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 인구 통계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경제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60대까지 이 허리 라인이 아주 탄탄해요.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에만 무게가 확 쏠려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 참여도의 격차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까 성장하는 교회는 봉사자가 늘었다는 응답이 52%였죠?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고작 2%입니다. 오히려 63%는 봉사자가 줄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거의 꺼져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교회의 건강검진.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직접 자신들의 공동체를 진단해본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민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민교회에서는요, 연구에서 사용된 20개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어요. 교인 210명이 직접 설문에 참여해서 우리 공동체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지? 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가장 높은 점수는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였어요. 5점 만점에 무려 4.43점.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는 이 고령화에 대한 우려 항목에서 2.76점이라는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높은 만족도 이면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어쩌면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SOS 신호가 발견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30, 40대 구성원들이었죠.
이 연령대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도 만족도도 가장 낮았고요. 번아웃과 스트레스는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 약점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93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최종 진단은 쇠퇴가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공동체 성장의 열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성장과 쇠퇴를 가르는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연구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성장은 절대 우연히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층이 지치지 않게 꽉 붙잡아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실질적인 자원을 투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성장의 엔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요.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환대하는 분위기의 본질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간단한 행동으로 요약했다는 점이에요. 그냥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이죠.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원칙들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학교나 회사, 동호회, 이웃에 전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